자, 그러면 오늘은 122페이지 비음악, 그 다음 유음악, 국외음악까지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이제 비음악부터 한번 보자 합시다. 이제 이 비음악, 유음악을 묶어서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이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음동화 하면은 비음악, 유음악만 배워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2009년 교육과정까지는 자음동화에서 보면 막 순행동화, 역행동화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좀 간략하게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어가 자꾸 어려워진다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음악, 유음악만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떤 순행, 역행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문법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요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동화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의고사를까지도 준비한다면은 이제는 비음악하고 유음악만 알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님이 자음동화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빈 공간에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음동화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자음동화를 분류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동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총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순행동화. 자, 순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우리가 자음동화가 일어날 때는 자, 이거는 뭐 그림이니까 안 그려도 돼요. 알겠죠? 자, 하나의 음절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음절이 연달아 올 때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순행동화입니다.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동화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동화의 방향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요 방향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음절 종성의 영향으로 뒤음절의 초성이 바뀌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해서 순행동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뒤음절 초성의 영향을 받아서 앞음절 종성이 바뀌는 건 거꾸로 거꾸로 방향으로 동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역행동화라고 하고 둘 다 변하는 걸 상호동화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순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앞음절 종성의 영향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사실 진짜 변하는 거는 바로 뭐다? 뒤음절 초성이 변화를 하는 동화를 우리는 순행동화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은 하나만 알면 돼. 초성이 변했으면 순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초성, 종성 이런 걸 따졌을 때 초성이 변하면 순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그게 정답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성이 변했으면 순행동화다라고 보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종로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얘가 동화가 일어나면 발음을 할 때 종로 이렇게 변하죠. 바로 초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순행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역행동화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뒤음절 초성의 영향으로 자, 하지만 핵심은 바로 다음이죠. 바로 뭐다? 앞음절 종성 받침이 변했으면 무조건 역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성이 변화를 하는 동화를 우리는 역행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가 밥과 물이 합쳐졌는데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밥물이 되죠. 받침이 지금 받침만 변했죠. 그렇죠? 종성만 변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는 역행동화. 초성만 변하면 순행, 종성만 변하면 역행.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음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성이 변했냐 종성이 변했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상호동화. 상호동화는 바로 뭐다? 아궁절 종성과 뒤음절 초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핵심은 얘는 둘 다 변화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백로라고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백로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렇게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 얼마나 서로 닮아가는가? 즉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면 첫 번째가 완전 동화. 완전 동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음 동화가 일어난 후, 그렇죠? 두 의문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완전동화. 두 개가 생긴 것도 똑같고 발음하는 방식도 똑같아졌어. 말 그대로 똑같은 자음으로 변해버린 걸 우리는 완전동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밥, 물 같은 경우는 동화에 참여하는 게 비읍하고 미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변한 형태를 보니까 둘 다 밥물 요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완전동화. 그 다음 유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완전동화죠. 우리가 신라라고 쓰지만 읽을 때도 신라 요렇게 있죠.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동화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불완전동화는 바로 동화가 일어난 후 두 의문이 성질만 같고 형태가 다른 것을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즉 비음이 된 거는 맞지만 형태는 똑같지 않은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백로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백로 이음하고 니은으로 비음으로 변한 건 맞지만 이음과 니은이 같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동화의 성질에 따라 나누면 요거는 안 적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비음화, 유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 설명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설명은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으로 변하면 비음화, 유음으로 변하면 유마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는데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보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뭐 동화의 방향이나 성질이 뭐 이것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자꾸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지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응? 왜? 뭐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배우는 게 비음화, 유무화, 바로 소리의
성질, 동화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음화는 자, 여기 보면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종성, 기읍, 디귿, 비읍이 저 초성, 디음절 초성인 니은, 미음을 만나면은 받침이 이응, 니은, 미음,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 첫 번째 비음화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사실 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자, 한편 리을의 비음화 현상도 있는데 여기서 심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자, 요거 기억은 요렇게 빼서 적읍시다. 알겠죠? 자, 아분절, 종성, 그쵸? 미음, 이응, 비에 이어지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쵸?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유음인 리을이 아분절 종성인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음화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최신 트렌드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 이건 다 적었어요?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최신 트렌드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바로 요 부분 니은하고 디귿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 자, 표준 발음법 규정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 종성, 자, 대표음이죠.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니은의 영향으로 종성, 기역, 디귿, 비읍은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었던 상호동화의 모습을 나타내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신 트렌드에서 이 부분이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최신 트렌드는 얘를 이제 두 개로 나누어요. 하나는 바로 뭐다? 종성,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비음화의 제대로 된 정의를 얘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비음이 아닌 자음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변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준 게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비음이 아닌 자음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 같은 경우, 요 첫 번째 경우인 요 부분은 바로 학교에 따라서 비음화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용어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좀 세분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 종성,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리을이 니은으로 소리 나는 거는 비음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뭡니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준 비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비음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최신 트렌드예요. 이 모습이 실제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2년도 안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마다 가르치는데 약간 분리가 됩니다. 알겠죠?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학교들, 뭐 대표적으로 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한백고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한백고나 뭐 중앙고, 병정고 이런 학교들은 좀 최신 트렌드를 그나마 좀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일반적인 뭐 교사형 교과서를 그냥 따라서 가르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그냥 비음화로 계속 또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트렌드였기 때문에 요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알겠죠? 하지만 이 뒷부분, 이 리을이 변한 니은의 영향으로 종성, 기읍,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하는 요 부분은 뭐다?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변했으니까 요 부분은 비음화가 맞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학교들이 요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비음화가 아니고 뒷부분은 비음화가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학교에 따라서 물론 따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나 고등학교 와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 특히 그 더 나아가 수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을 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유념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최신 트렌드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냐 없냐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유음화로 넘어갔어요. 이거 다 적었죠? 지워도 되겠죠? 그치? 자, 유음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유음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음이 똑같이 비음화와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 유음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리을에 의해서 유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니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인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라라고 쓰지만 신라라고 있고 칼날이라고 쓰지만 칼날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음화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가 있어요. 유음화 환경이지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유음화 예외.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유음화 환경임에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 있죠. 요거를 조금 재미있게 설명하려면 라면 이름으로 설명하면 좀 좋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라면이 어떤 라면이 있어요? 어떤 라면 좋아합니까? 어? 이는 어떤 라면 좋아해? 다 좋아해?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그 대표적 라면 하면 신라면 있잖아요. 그렇죠? 신라면 같은 경우는 어때? 신이라고 하는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 라면이 리을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음화 환경이라서 원래 올바르게 발음하면 신라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라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신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라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음화 환경인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공권력 이렇게 쓰지만 발음을 하면 공권력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공권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느냐? 공을 빼버리면은 권력이라고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근데 공이 붙으면 유음화가 안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버려요. 공권력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을 빼면 권력. 근데 공을 집어넣으면 공권력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유음하냐 비음하냐가 또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 원, 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원, 뇨 요렇게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 외에도 임진왜란을 줄여서 우리는 임진란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임진란. 자, 이렇듯이
앞부분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 경우, 그 비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인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강조될 때는 유음화가 아니라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액센트를 앞에 주게 되면은 비음화가 오히려 앞부분의 말을 따라서 뒷부분이 비음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음화와 비음화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음동화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다 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그쵸? 자음동화는 교체 현상이고, 자, 그러니까 음운수의 변화는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도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두입술 소리가 센 입천장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조음 위치 변화는 없지만 조음 방법의 변화는 생기죠. 예사 소리가 비음, 울림 소리가 된다든지, 혹은 유음이 울음 소리가 비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음이 유음이 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의 변화는 존재를 하는 게 자음동화의 특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건 안 그려도 돼요. 간단하게 자음표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렸을 때 비읍은 자기 라인, 그렇죠? 좋은 방법만 면해서 자기 라인에 있는 미음으로 변하고, 디귿도 자기 라인에 있는 비음인 니은으로, 그다음 기역도 자기 라인에 있는 비음인 이음으로, 그다음 리을도 자기 라인에 있는 비음인 니은으로, 혹은 니은도 자기 라인에 있는 유음인 리을로, 이런 식으로 같은 줄 안에서만, 세로줄 안에서만 변하지 가로줄에서 변화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개음화입니다. 알겠죠? 자,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구개음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바로 뭡니까? 디귿, 티귿이 이 모음을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변해서 소리 나잖아요. 그죠? 보면은 디귿이 지읒으로, 티귿이 치읓으로 변해요. 이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도 변하고 좋은 방법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옆에다 적어 놓읍시다. 이거는 바로 좋은 위치 변화도 있고, 변화도 존재하고, 좋은 방법 변화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자음동화와 구개음화의 가장 큰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구개음이 아니었던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변하고, 그쵸? 그 뭡니까? 윗잇몸과 혀끝 소리가 센 입천장 소리로 변하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자체가 모두 다 변하는 현상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바로 자음이 모음에 동화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들의 입모양의 모습을 그림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사람의 입모양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을 때, 그렇죠? 자, 원래 디귿, 티귿의 발음은 혀의 모양이 요렇게 되는 윗잇몸과 혀끝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음 같은 경우는 그 전설 평순 고모음이거든요. 이 모양의 혀 모양은 요런 형태를 취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에서 이로 가려면 혀의 모양이 이렇게 많이 변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읒, 치읓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센 입천장 소리죠. 혀의 모양이 요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모음은 디귿 지읒 모음이랑 혀의 모양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음이 그 자음이 모음과 동화돼 가지고 모음을 닮아서 혀의 모양이 변하는 현상이 구개음화입니다. 알겠죠? 예전에 한참 한 5, 6년 전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진짜 많이 등장했는데 요즘은 요 문제까지 등장을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구개음화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뒤에 오는 이나 반모음이가 실제 형태소인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원래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형태소와 형태소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실제 형태소인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원래 자체가 한 단어인 경우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밭이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밭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랑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이랑. 그렇죠? 뭐랑 나는 밥이랑 빵이랑 먹었다 할 때 그 이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것이 바로 뭐다? 형식 형태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바티랑이 되고, 이것이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바치랑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바디랑을 갈았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여기다 빼서 적을 텐데 여러분들 옆에다 쓰세요. 자, 이거는 밭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랑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명사입니다. 자, 이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밭 갈 때 보면은 밭을 땅을 평평하게 하지 않아요. 밭을 갈 때는 볼록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식물을 심어야지 뿌리가 이제 깊게 내릴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밭은 이렇게 갈아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사답이 명사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밭이랑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밭니랑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니랑 바로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형태소가 오게 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외에도 하나의 형태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잔디, 디귿과 이가 만났지만 우리는 이걸 잔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 땅을 디디다, 역시 마찬가지. 디귿과 이가 만나도 우리가 지지다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그렇죠? 디디다 하잖아요. 이렇게 원래부터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역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교체 현상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전설모음화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요거를 중요합니다. 전설모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사투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만 가끔씩 등장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면은, 자, 이게 모음 사각도라고 하고, 자, 여기가 전설모음, 여기가 구설모음. 그래서 이, 에, 위, 외, 아, 우, 오. 자, 여기 이제 모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투리에 보면 할머니들이 어미야 하지 않고 뭐래? 애미야 하잖아. 그치? 어가 같은 라인의 전설모음인 에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한다 해서 전설모음화 혹은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할머니들이 애비야 하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인 에로 변하죠. 그쵸? 그럼 우리가 먹이다 같은 경우는 사투리에 보면은 먹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런 것도 뭡니까? 어가 전설모음인 에로 변하는 이런 전설모음화,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옆에다 적자. 바로 이 모음 역행동화다.
요거는 같은 말인데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동사예요? 네? 뭘 따라서 우리 모음이 이제 다른 모음으로 변해서 소리 나는 걸 그냥 다 동화라고 얘기해요. 교체되는 현상 중에. 알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아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체 현상이었고, 일단 오늘 수업은 조금 이르지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뒤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